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재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제 이게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 내가 사도 돼? 내가 샀다가 언제 팔아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좀 그걸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못 풀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워낙에 법을 꼬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기사가 하나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한남 3구역 사례로 기사가 나가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너무 많아서. 근데 문제는요, 이게 사고가 지금 제가 보기엔 엄청 터지고 있는데,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아마 밝혀진 것 말고 다른 것까지 합하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퍼센트가 꽤 높은데, 이제 그런 것, 물론 잘 사면 돼요. 잘 사면 되지만, 피해 가장 차원에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어떤 물건 사면 되고 안 되고 넘어가서 어떤 지역은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지역은, 그런 지역은요, 조심해야 될 지역들,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지역은요, 권리 산정 기준의 이슈가 안 터져요. 내가 권리 산정 기준일에 벗어나는 물건을 매입을 해도 문제가 안 터져요. 왜냐면 권리 산정 기준에 문제가 터지면 관리처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현장 관리처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계속 아들내미를 보면서 이거는 아파트 받을 거야, 종부세 내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내고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양도세는 아니죠. 계속 가지고 계신 건데, 나중에 관리처분 딱 나면 아파트 안 준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 거죠. 내일 신문에 나가게 될 한남 뉴타운 사례도 거의 한 10몇 년을 가지고 있는데 물딱지가 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주의만 하면 재개발이 상당히 좋은 투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서워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 10% 범위 내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 정의원들은 거의 나가셨네. 정의원들은 기존 내용에 좀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좀 미리 밝히고 갈게요. 왼쪽에 식빵이 있고 오른쪽에 데코가 많이 있는 빵이 있다면 뭘 드셔야 될 것인지, 당연히 오른쪽에 좋은 빵을 먹어야겠죠. 그죠? 이제 이거랑 비슷한 비유인데, 달동네가 있고 좋은 아파트가 있다면 뭘 사야 되죠? 당연히 이거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좋은 빵 먹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보든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이거 사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그러면 그 질문이 그거 사세요 한다는 얘기는, 그 질문도 그렇고 그 답변도 그렇고 그냥 돈 있으면 좋은 빵 사드세요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를 샀을 때 뭘 주의해야 되고,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디테일을 가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돈 있으면 빵 사드세요라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세미나를 되게 오랫동안 200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러세요. 저 이거 사도 될까요? 이 물건 좋을까요? 좋겠죠. 이제 그런 질문들 말고,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는 게 저의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 내용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돈 있으면 빵 사 먹자가 아니고, 어떤 빵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를 것이냐를 내용을 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예요. 어떤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느냐로 이제 볼 건데, 이게 잘 투자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어떤 물건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너무 무섭게만 갈 것도 아니지만 위험 지역이 있을 거고요. 조심해야 될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만 짚어 나가서 그것만 피해 나가도,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경기가 좋을 때 남들보다 분명히 좋은 물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오늘은 조심해야 될 사례들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신축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신축 물건이 좋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런 물건들 많이 팔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얼굴 따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저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다 팔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구옥하고 신축하고 당연히 감정평가가 뭐가 높죠? 당연히 신축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구옥은 전세 보증금이 별로 안 들어올 거라고, 신축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에코티는 뭐냐면요, 내 순 자산 투자인데
내 순자산이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신축이 훨씬 좋은 물건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을 보면 물건 관리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 지역에 신축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신축이 유리해서 신축한 물건들이 그 현장에 많아지면 노후도가 깨져서 아예 재개발이 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서울시가 2008년부터 개념을 잡았고 2009년도에 법령이 만들어져서 2009년도부터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노후도를 깨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을 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신축을 사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 물건 좋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좋은 것들을 너도 나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그냥 신축으로 개발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신축을 산다면 재개발을 노리고 산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신축이 늘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 노후도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예요. 권리산정이고 뭐가 다 떠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가 문제가 없는 지역은 결국은 나만 신축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낡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런 지역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흘러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가가지고 그 현장을 막 뒤지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분석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케이스에 그냥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아주 복잡하게 했는데, 어제 몇몇 분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셔서, 궁금한 거를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질문 타임을 뒀으니까요. 너무도 복잡한데, 그래도 난 이거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여기 손 드는 거 있거든요.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본인이 키신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다른 분들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주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것도 몰라? 정말 이 정도도 모르면서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은 정말 이 정도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하지 마시고 아주 용기 있게 이 정도도 몰라? 제가 보기엔 이 정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주시길 바래요. 네. 질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